보냉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지방비율이 올라 대류가 원활하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또 복잡한 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 자체가 비율은 낮습니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맛이라는 것들은 생존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너무 짧아. 저희가 처음에 뭐 맛있는 커피는 뭐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뭐였죠? 그래서 왜 결과가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채널 안스타 채널로 저를 환영합니다. 네, 이분이 안스타예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안스타님 만나면은 늘 맛있는 거 먹고 네네. 늘 아주 맛있는 거 마시고 늘 잊지 못합니다. 그 맛을. 저도 궤도님 네. 만나면은 오늘은 또 얼마나 촬영이 걸릴지 얼마나 웃길까. 오늘은 이제 예. 또 집에 갈 수 있을지 얼마나 유익한 과학량이 있을까. 도대체 오늘은 또 예. 어떤 또 수업이 있을지 기대되시죠? 네.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또 궤도님 모신 이유가 네. 또 10%에서 광고를 맡겨주셨습니다. 야, 10%.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이 장소가 무려 10% 1,000호점이래요. 와, 이거 의미가 있는 1000호점. 곳이에요. 박수 야, 1,000호점? 아니 픽스 커피는 매장이 하나지 않나요? 앞으로도 하나일 겁니다. 두 개 하려고 그러면 이제 혼을 내야 돼요. 야, 정신 차려라, 얘들아. 우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거지 네. 커피를 팔려는 건 아닙니다. 아하. 네, 어째 마이너스예요. 네, 적자 더 불어납니다. 제가 수익은 없지만 네. 적자는 막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요즘에 그럼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하반기라 정신이 없네요, 진짜.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뭐가 많고 막 하루 종일 그냥 근데 열심히 또 그래도 공부할 시간 좀 만들어 보려고 늘 새벽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하지만 과학은 부족합니다. 공부가. 그러니까요. 늘 정말 초심자의 마음으로 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맞는 게 더 많다. 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왜냐면 제가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게 맞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아 그러네 진짜. 어느 순간 틀리는 게 더 많다? 그럼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열심히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10% 광고인데 안스타 채널에서 왜 궤도님과 함께 하는가? 무슨 조합이야? 원래 10%가 그 시그니처 라떼가 진짜 유명했거든요.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10%랑 저희가 광고를 기획하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예. 뭐 메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10%뭐 얘기 안 해도 되고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과학 얘기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괜찮겠냐. 우리를 너무 믿네. 맛있는 커피랑 무엇인가? 맛있는 커피란 무엇인가? 그러면 맛이란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벌써 갈까요? 진심이에요. 맛은 꾀긴데. 맞아요. 이거 꽤 긴 키워드거든요. 네. 그 이유가 맛이라는 게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맛을 오직 미각 수용체가 결합해서 뇌로 보내는 전기신호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맛이라는 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미각이 우리가 맛을 느끼는데 몇 프로 같으세요? 과연 몇 퍼센트일까? 40%, 틀렸습니다. 30%. 틀렸습니다. 바로 10%. 진짜로? 네, 바로 말도 안 돼. 이건 맛을 좀 느끼는 이건 좀 연결하신 거죠 지금? 10% 광고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요? 실제로는 80에서 90% 이상을 후각이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코를 막은 채로 젤리를 먹잖아요. 무슨 맛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사과 맛인지 포도 맛인지 전혀 모르고요. 네. 실제로 양파를 코를 막고 먹으면 맞아요. 사과랑 혼동합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후각이 중요한데 실제로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까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시각, 우리가 동일한 햄버거인데 하나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봉지에 쌌고요. 하나는 아무 종이에 쌌어. 딱 주면 내가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종이 봉투에 쌓여 있는 걸 보면 이걸 무조건 더 맛있게 느낍니다. 시각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이 포장지 자체가. 그래서 컬러나 어떤 포장이나 이런 이 브랜드의 어떤 특성이 맛에 이미 영향을 줘요. 내가 어떤 맛을 곧 느끼겠구나라는 기대감 자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컬러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받았어. 흔들면 얼음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청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닿는 촉감, 이것도 거의 일단 온도도 촉각의 어떤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스시집 오마카세 가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쵸. 이것도 영향을 주죠. 인류가 아주 초기에 최초로 사용된 식기가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직접 먹는 게 더 맛있게 만들죠. 손끝에서 식재료가 느껴질 때가 또 닿는 촉감이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더 맛있냐라는 거는 결국은 좀 해석을 하면은 얼마나 풍부한 맛이 단계적으로 느껴지느냐. 네.
커피랑 비슷하죠. 완전 비슷해요. 네. 결국엔 맛은 최종적으로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종합해서. 모든 종합 경험이 결국엔 맛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잡한 맛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풍부하구나, 누릴 게 많구나. 이게 맛인데, 야, 그럼 이제 복잡해지죠. 맛있는 커피란 무엇인가? 근데 보면은 커피도 뭐 라떼 아트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시각적인 어떤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온도, 손에 닿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뇌에 영향을 주고, 예. 그다음에 소리들, 예를 들어 뭐 잔을 내려놓을 때 닿는 소리, 혹은 뭐 얼음이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니까 어쩌면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각들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고민을 해서 이걸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느냐, 여기 이제 커피의 맛을 결정짓게 되겠죠. 예. 진짜 이 말 들어보면 커피 맛있게 만들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한두 가지 조건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이제 템퍼트 얘기는 언제 그냥 이렇게 이게 지금 이번에 시그니처 라인의 시그니처 라떼. 이것은 카페 라떼.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게 저는 원래 라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잘 안 드세요? 라떼 좋아하시면은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섞어서 먹는다고. 아 라떼 개도님만의 라떼 루틴? 안 섞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위에 커피층 마시고 뭐 우유층 마시고 이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메리카노 먹고 우유 한 잔 마시세요. 왜 안 섞어 먹어? 섞어 먹으라고 준 거를. 우유를 따로 드세요 그냥. 내가 아니, 보기에는 개도님 루틴이 있어요. 녹여 먹는 거야. 왜냐하면 라떼를 시켰는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느라 빨리 못 드시거든. 왜냐면 저는 근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천천히 마셔요. 왜냐면은 갈증 때문에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을 건조하지 않게 하려고. 그 습관이 돼서 저는 진짜 조금씩 오래 마시거든요. 저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저 똑같이. 아. 저 그래서 한 잔을 못 비워요 다.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얼음이 완전히 녹은 거를 계속 마셔요. 저도 그래요. 항상 그래 항상.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떼. 좋아요. 어떠세요? 라떼 전문가로서. 제가 뭐 어떤 라떼 맛의 어떤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뭔가 이거는 아닌데 싶은 라떼가 있거든요 종종. 누가 라떼를 이렇게 해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라떼는 꽤 괜찮다. 근데 꽤 괜찮다의 라떼입니다 일반적인. 저는 이 지금 테퍼센트 라떼의 좋은 점이 뭐냐면 커피가 밀리지 않아 우유에. 보통 이런 거 아이스로 16온스짜리 빨리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은 딱 처음 먹으면서 맹맹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입안에서 밸런스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강한 맛과 향들이 끝까지 잘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 신메뉴. 시그니처 커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요번에 새롭게 출시됐다고 합니다. 숙성 우유를 또 개발을 하셨대요, 이번에. 들어가는 얼음 양도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빨대의 크기도 좀 작아졌대요. 텐라떼는 기존의 시그니처 그 라떼였는데 그거 되게 많은 분들이 10%에서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 네. 위에 이제 크림이 들어가고 진짜 말 그대로 딱 봤을 때 저거는 시그니처 메뉴다. 딱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라떼보다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지만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요번에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 뭐야? 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 맛있다. 이게 얼마예요? 4,000원이요. 네. 뭐랄까 약간 점성이 좋다. 돌리는데 기어가 잘 돌아가네요. 네. 그런 것도 좀 맛에 영향이 이거는 제가 볼 때 얼음량이 확실히 줄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맛있는 거란 뭘까, 맛있는 커피란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주문하실 때 얼음을 막 많이 넣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스 그렇죠. 음료를 더 차갑게 먹기 위해서. 왠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얼음은 공짜거든. 카페 갔어. 커피 좀 더 넣어주세요. 더블샷, 트리플샷 이러면 추가금이 있습니다. 네. 기분 안 좋잖아. 근데 그러네. 얼음 좀 더 넣어주세요. 네. 이걸로다가 뭐 더블 얼음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넣어준단 말이야. 얼음을 좀 더 넣는다고 돈을 더 받지 않으니까. 네. 말 그대로 얼음이라는 건 담수잖아요. 담수. 네. 그럼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은 그냥 드세요. 물은 그냥 드세요. 왜 거기다가 얼음을 더 넣어? 그러니까 저는 얼음을 줄이는 선택은 탁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얼음량이 준 게. 네, 왜냐면 사실 첫 맛이 너무 좋아요, 라떼가. 근데 하다가 이제 막 일하다가 또 마실 때 보면은 빨리 못 마시니까 이미 다 녹거든요. 완전히 얼음이 녹은 라떼가 거의 물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얼음의 양이 100g 줄었다는 거는 결과물에서 맹물이 100g이 줄은 거예요. 250에서 100이면요.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시그니처 라떼가 이 맛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좀 있네요. 그러면 얼음을 줄이면 차가워지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 여름에 빨리 차가운 음료를 막 때려 붓고 싶은데 그래서 얼음을 더 많이 넣고 싶은데 너무 적게 넣으면 이게 너무 덜 차가워지지 않을까. 근데 차갑지 않아요, 충분히? 뭐 만져보면 그렇긴 한데. 아니 뭐 얼마나 더 차가우려고 그래.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오히려 두통 옵니다. 네, 너무 차가운 거 안 좋아요. 이게 물론 아직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입천장 쪽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해가지고 혈류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오는 두통으로 보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말고요. 그냥 차가운 거 먹을 거면 그냥 물 드세요, 물. 편하게. 우리는 지금 커피 마시러 온 거지 네. 물 마시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맛있는 라떼를 먹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있어요? 교수님 생각하실 때? 맛있는 라떼. 네,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런 맛의 라떼가 있어요. 평균적인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라떼를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 약간 더 좀 깊은 맛, 약간 좀 풍부한 맛을 느끼고 싶은 분들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맛을 만들기 위해 세팅을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해야 이 풍부한 맛을 조금 더 오래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얼음의 양에 이런 변화를 준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일단 얼음량이 줄었잖아요. 얼음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 얼음을 좀 덜 녹게 할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얼음이라는 것을 안 녹게 유지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네, 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은 게 지금 지방 비율도 제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일종의 약간 보냉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지방 비율이 올라간 것만으로. 왜냐면 지방 자체가 요런 약간 구체 알갱이 같은 느낌으로 요 안에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안에 어떤 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열이라는 것 자체가 대류를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비율이 올라가서 점성이 올라갔다라는 말 자체가 대류가 원활하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빠르게 침투하거나 얼음이 빠르게 녹거나 이런 게 어려워져서 어느 정도는 보냉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아, 지방이 올라가는 게 보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복잡한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 자체가 비열이 낮아요. 비열이라는 것은 열이 얼마나 빠르게 온도가 변하느냐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지방의 비열은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열이 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비율을 높여서 점성을 높여서 대류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냉 효과를 기대하는데 지방 때문에 비열이 낮아져서 또 발산이 쉽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컵 대비 홀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들 수도 있겠죠. 이러면 체온이 그대로 전달돼서 얼음이 좀 빨리 녹을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컵의 사이즈와 홀더의 크기가 거의 맞습니다. 이 컵에 플라스틱에 그대로 소리 잡기가 어려워요. 이러면 또 열 교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제 컵의 크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컵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녹는 속도가 더 늦춰지겠네. 근데 또 이렇게 잘 잡는 사람도 있거든. 딱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또. 그렇죠. 이렇게 잘 잡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담은 거라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지고 요걸 올리려고 할 때 이게 떨어지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요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처음의 맛과 얼음이 다 녹고 난 후의 맛, 이 두 가지를 잡은 거는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이 빨대에 이 직경이 지금 다르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큽니다. 왜 이게 근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올라올 때 조금 더 적은 양이 들어온다는 거죠. 뭐 물론 동일한 압력상에서 빨대의 직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되게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뭐 빨대가 조금 더 막 더 세게 빨고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입안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만큼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그냥 길이 좁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못 들어오죠. 그럼 좀 천천히 들어오는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굵으니까. 빨리 들어.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우르르 복도를 지나갑니다. 근데 복도가 좀 좁아. 그럼 그냥 천천히 지나가겠죠. 그럼 선생님 계시면 인사도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복도가 넓어. 막 뛰어가겠죠. 그럼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인사를 많이 하고 지나간다. 이 친구가. 나의 미각 수용체 인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조금 더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문용어로 에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작은 구멍에서 나오는 애들이 이제 퍼지면서 공기랑 이렇게 섞기가 좀 좋습니다. 쫙 나오면서 일종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섞이면서 빠르게 퍼지면서 일종의 약간 분무 같은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안에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점막들 있잖아요. 거기로 탁 퍼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오래 여운이 있는 그런 맛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피 할 때 슬러핑 하잖아요. 슬러핑 하면 입안에 분사되는 그치, 걸로 그치. 저희가 향을 디테일한 향을 체크하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게 약간 같은 원리네요. 비슷한 원리죠. 와, 근데 네. 그것까지 생각하고 이 빨대 직경을 이렇게 좁힌 것인 거예요? 그럼요. 와. 이게 10%입니다. 10% 커피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안 그러면 뜬금없이 빨대를 왜 줄여? 아니 그냥 원가 절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약간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게 더 비싸죠. 왜냐면 더 비싸요 이게? 규격화된 커피 빨대가 아니거든. 그죠? 왜냐면 규격화된 게 싸.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한다는 거는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왜 조절했느냐? 에어레이션. 와 진짜로? 그러니까 저를 찾는 이유가 그러네. 연구진들이 네. 이거를 알아주길 바라는데 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단 말이야. 와. 근데 나는 불러주면 이런 거를 찾아내요. 그러네요 정말. 네, 와 이거 물론- 개돈이 아니었으면 누가 알았겠어. 연구진도 모르는 것도 있어 사실. 지금 앞에서 다 깜짝 놀라신 거 아니야? 연구진도 우리 저렇게까지 한 거 아닌데. 저 정도였나 내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와. 이거를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가면 되게 좀 마음이 아프겠죠. 네. 짚어드리는 야 근데 지금 듣고 먹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우리는 그냥 먹는 커피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지방 비율부터 뭐 얼음의 양부터 뭐 녹는 속도, 뭐 컵의 크기, 빨대 직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에요. 뒤에서 숨은 곳에서 연구진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 곳곳에 있고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편하게 아주 심플한 단어로만 말하고 끝내는 거야. 바로 그게 맛있다. 새로 나왔어? 맛있다. 이거를 위해서 연구진들이 뒤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이거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메뉴입니다. 그 고민이 있었기에 1,000호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결단을 10%가 내렸는지를 요거를 점주님들이 아셔야. 점주님들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10% 커피를 사랑해주시는 점주님 여러분.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메뉴가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시죠? 하지만 이 리스크를 안고 더 많은 매출이 달성이 돼서 어쩌면 이 시그니처 라떼가 앞으로 10% 커피를 이끌어갈 새로운 일꾼이 아닐까. 네, 여러분 이 많은 연구진들의 결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쇼츠를 해가지고 점주님들한테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비 점주님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비 점. 네, 10% 커피를 사랑해주시는 예비 점주님들, 네, 앞에 영상 보세요. 또 맛있는 커피에 대해서 좀 요 논란이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커피가 맛있는 커피다. 그래서 커피는 좀 쉬어야 된다.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 아니다. 커피가 왜 도대체 쉬어야 되냐. 나는 신커피 싫다. 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궤도님께서는 좀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맛있는 커피의 조건이 꼭 신맛이 있어야 되나요? 맛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느끼는 이 맛이라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단맛, 탄수화물 맛이거든요, 일종의. 딱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 단맛을 쫓게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유전적으로 그냥 그걸 쫓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쓴맛, 독성 물질을 피해야 됩니다. 덜 익은 과일들이 쓴맛을 내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거를 아직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독성도 있겠지만 과일들 입장에서, 식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아직 확실히 유전자를 퍼뜨릴 준비가 안 됐다. 너 이거 먹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도가 높은 과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유전자를 퍼뜨릴 준비가 됐으니까 너 먹어도 돼. 그 뜻입니다. 이 과일이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니까 이 식물이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우리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짠맛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나트륨 이온 자체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이게 이온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전자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생체에서 전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짠맛을 좋아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맛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생존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네. 신맛, 제가 신맛 여쭤봤거든요. 신맛만 빼고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맛이 나는 커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맛이 뭐였지? 신맛이라는 건 되게 좀 복잡하긴 해요. 왜냐면은 어떤 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땡기고 어떤 거는 이거를 좀 우리가 피해야 되니까 입안에서 이제 필터링하기 위한 맛도 있는데 일단 비타민류가 좀 시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찾아내는 맛일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좀 상한 음식들이 쉽니다. 약간 시큼한데 약간 갓나 맛이? 이러면은 또 부정적이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신맛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갈리는 거예요, 호불호가. 네, 재밌죠? 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유독 신맛이 좀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 논란이 있는 거구나.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다음에 이제 5번째 감칠맛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맞아요. 이 감칠맛은 단백질 맛입니다. 네, 단백질 맛.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사실상 무미입니다. 무미. 맛이 없어요, 단백질은. 여러분 육회 생으로 드셔보셨어요? 육회가 생 아닌가요? 아니요. 양념된 육회를 먹었죠, 우리는. 정말 양념 없는? 생고기. 아무 맛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식감밖에 없어요. 네, 단백질은 맛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단백질을 막 끓이고 이렇게 분해가 되면요. 우리가 맛을 감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드러나요. 그것들이 이제 미각 수용체에 달라붙으면서 단백질 고유의 어떤 맛을 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감칠맛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뭐 커피에서 단백질의 맛이 나기는 쉽지 않고요. 네, 단백질, 네, 그쵸. 6번째 맛이 또 지방 맛이라는 게 또 최근에 가장 그래요? 최근에 발견됐죠. 아, 네, 그래요? 왜냐면 지방이라는 성분이 워낙에 칼로리가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람 대비 가장 많은 열량을 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6번째 맛이 지방 맛인데 사실 우리가 지방 맛을 이렇게 바로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뭔지 알죠? 네. 딱 그 고기 지방 많은 거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 맞아요. 근데 맛있어요. 저는 이제 제육볶음, 뭐 보쌈, 지방 많은 거 무조건 좋아합니다. 살코기보다. 좋은 에너지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이 지방 맛을 우리가 구분하는 수용체가 또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약간 미묘한 맛이 우리가 지방 맛이라고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맛있게 먹었겠죠? 네. 지금은 정확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맛을 이제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됐고 발견했어요. 우리 몸에 유리하니까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저 또 한 가지 질문인데 네. 체온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피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든요. 커피가 가진 향미가 처음에 따뜻할 때 몰랐다가 식어가면 식어갈수록 뭔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체온과 비슷할 때 가장 그 커피의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디니까. 너무 뜨거우면 디잖아. 디죠? 예, 기본적으로 한 42도가 넘어가는 네. 온도에서는 세포가 파괴됩니다. 아, 그래요? 목욕탕 가보셨죠? 목욕탕에 이제 그 열탕 있죠? 네. 몇 도입니까? 39도에서 41도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건데? 42도 이상은 잘 안 넘어가요. 네, 맞아요. 왜냐 그 이상 화상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너무 뜨거워서. 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온도가 한 42도. 그 이상은 다 똑같이 뜨겁거든요. 물론 이제 피부 온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몸의 약한 기관들이 그 정도 온도에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꿀꺽꿀꺽 잘 넘어가죠. 잘 넘어간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더 많은 수용체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우리는 더 맛있게 느낄 수 있겠죠.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나는 알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추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목욕탕 온도 하니까 완전히 공감 간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잘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뜨거울 때는 진짜 뜨거워, 약간 그런 그쵸, 어떤 경고 신호 때문에. 그 통증이 오히려 맛을 느끼는데 방해 신호가 될 방해하죠. 수도 있고 맞아요. 물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 분자 운동을 활발해지니까
향은 더 좋겠는데 네. 그때는 향으로 좀 마시고 오늘 식으면 제대로 이 액체를 넘겨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네. 사실 뭐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궤도님과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까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궤도님 모셔놓으면은 무슨 말씀이든 하신다. 네, 그렇게 오늘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일단 불러놓으면 어떻게든 됩니다. 네, 오늘 흐름이 그렇게 흘렀고 저희가 처음에 뭐 맛있는 커피는 뭐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였죠? 그래서 왜 결과가? 맛있는가? 맛있는 커피를 모신 게 아니라 맛있는 커피가 왜 맛있는가 이유에 대한. 왜 맛있는가 이유에 대한 방향으로 또 흘러갔는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궤도님 모실 때는 꼭 저랑 상의하시고 촬영 네.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는 확보하고 해야 돼요. 이게 저 오늘 너무 짧아. 뭐 근데 대충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너 쓸 수 있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또 커피 뭐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시잖아요. 요즘에 또 커피 안 드시는 분들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궤도님께서 추천하시는 약간 조건 같은 게 있다면 좀 이런 환경에서 드시면 좋다. 그럼 이렇게 좀 드시면 네, 이거 좋다. 간단하게 있을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시는 커피가 드시고 싶으세요? 안스타가 추천하는 커피. 그게 제일 맛있는 커피입니다. 오늘 안스타가 10% 커피를 추천합니다. 그 말은 뭐다? 10% 커피 드세요. 다음에 다른 커피 추천한다? 그때 옮겨 타세요. 그때 또 기업 사정이 다르니까. 그러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러네요. 하지만 한동안은 10% 커피 드세요. 아. 아시겠죠?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안스타가 아무 커피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입금됐어요. 오케이. 자, 이것 좀 자막을 회사로 입금된다고 좀. 이거 제가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거 제가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힉스 커피 궤도님 카페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네. 궤도님 카페 아니에요. 네, 저한테 바로 주세요, 문화상품권을.